그동안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반도체들이 불을 뿜고 있습니다. 수익 축하를 드리면서요. 이제부터는 외국인들이 2차 전지에서 공매도 환매를 하면서 손절을 하고 매수하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을 한번 볼 텐데요. 6월 네 번째 주는 휴장이 많습니다. 미국도 휴장이고요. 중국도 이틀 휴장이 있는데 재료가 큰 게 하나가 있죠. 뭐가 있냐면 수요일 날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에서는 향후 황폐화된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위해서 토목이라든지 아니면 주택 건설에 있어서 글로벌 공조가 이루어질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벌써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큰 기회다. 그래서 HD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이런 것들이 이제 수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우크라이나에 직접 찾아가서 재건 사업을 하는 기업들도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인프라 개발부 차관 일행은요, 얼마 전에 부산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철도협력기구 OSJD 회의에 참석을 했고요. 한국도 이제 여기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도시 재건 협력을 당부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재건 사업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2의 마셜 플랜으로 불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산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뭐 몇몇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체크할 것은 이 규모가 상당하다라는 거예요. 러시아 침공으로 발생한 재건 사업 규모가 향후 10년간 얼마다 1200조입니다. 9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건설 인프라 업계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키이우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주택의 약 15만 채가 피해를 입었고요. 지금은 피해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실은 540억 달러. 인프라 쪽에서는 더 박살이 났죠. 약 1380억 달러 규모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수 기반 시설들이 있죠. 에너지 생산,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도로라든지 철도망이라든지 병원 이런 긴급 복구에는 약 170억 유로가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에 있어서 과연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수혜는 일부 받을 겁니다.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서 글로벌 기계 수요도 늘어날 거고요. 우리나라 중소건설 업체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아직도 전쟁 중이라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서 러시아가 굉장히 강렬하게 저항을 하면서 전쟁은 교착 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건 사업이 지금 바로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대세 상승, 주도 업종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한 번씩 튀어나가는 테마성 흐름으로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건설 기계 쪽에서는 뭐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건설 토목 쪽에는 KH건설 그리고 도화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 종목들 이따가 차트 흐름들 한번 보자고요. HD 현대건설 기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튀고 있어요. DY 파워도 그렇고 테마성 흐름들이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인가 한번 보고요. 테마주 시장이 최근 들어서 상당 기간 많이 쉬었습니다. 올라간 것들은 제가 지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곡물 테마 요 정도만 의미 있는 상승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새롭게 나오는 테마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 후반으로 가면은 뭐 중국은 목금 휴장이에요. 그리고 영국의 통화정책회의가 있고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토요일날 귀국을 해서 이낙연 관련주들 정치 테마들이 한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금요일이나 목요일쯤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정치 테마는 하지 말자고요. 괜히 실적도 안 나오고 이상하게 엮어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잡주죠. 잡주도 아니고 거의 정치 테마는 개잡주입니다. 이런 잡주들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고 골치 썩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관심 있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가 있냐 하면 금요일 날 LG 이노텍의 재공식 기한이 다가옵니다. 이때 금양도 8천억을 투자해서 공장 짓는 거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재공시하게 되는데 우린 요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이 공시하려는 내용들은 이겁니다. 자꾸 재료가 나와요. 2023년 1월 11일 날 나왔던 기사인데 피론티어가 LG 이노텍 테슬라와 1조 5천억 규모의
카메라 모듈 공급 계약 이거에 수혜를 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 이거는 뭐 1조 원이었어요. 근데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1조 5천억까지 터졌고요. 퓨런티어는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의 자회사가 되겠죠. 그런데 어떤 공시냐 하면 이겁니다. 작년 12월 23일 날 조회 공시 요구가 들어갔는데요. 이때 새롭게 나왔던 내용이라기보다는 2022년 8월 달부터 나왔던 내용입니다. 테슬라 1조 원대 카메라 모듈 수주에 대한 조회 공시가 들어갔었는데 내용들은 항상 이렇게 나왔죠. 협의 중에 있으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요. 협의 중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구체적으로 뭐가 결정이 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6개월 이내 재공시한다고 그랬으니까 언제다? 6월 23일 날 요거를 재공시하게 될 겁니다. LG 이노텍이 테슬라 이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아이폰 15가 나옵니다. 작년에 아이폰 14가 나오기로 했는데 이때 인플레이션이 터지면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물류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별로 만들지도 못했고요. 수요도 따라오지 않아서 망했다라는 거죠. LG 이노텍이 박살이 났었는데 아이폰 14에서 교체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교체 수요가 이연되면서 아이폰 15에 대한 기대감들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폰 15의 표준 모델도 4,8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가 된다. 이건 누가 공급하겠습니까? 당연히 LG 이노텍이 상당 부분을 공급을 할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LG 이노텍은 애플 MR 헤드셋 비전 프로죠. 여기에도 카메라 부품 공급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흐름들 때문에 우리가 LG 이노텍의 밸류 체인들은 조금 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LG 이노텍은 지금 주가로 본다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은 맞습니다. LG 이노텍의 주가 수익 비율의 밴드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10배까지 올라갔다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6배까지 떨어졌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PBR 밴드도 1.4배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된 이유는 LG 이노텍이 작년에 아이폰 14 망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판 쪽으로 대규모 증설을 하면서 기판이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기판 섹터가 전부 다 주저앉았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LG 이노텍의 아킬레스건 뭡니까? 아이폰 쪽에 집중적으로 납품을 하면서 이게 굉장한 호재도 되지만 공급망이 굉장히 단순하다. 애플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아이폰 15를 통해서 LG 이노텍의 주가가 상당 부분 올라갈 가능성들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LG 이노텍 관련 밸류체인을 한번 보자. 그게 이제 이쪽입니다. LG 이노텍과 관련돼서 자화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가, 그 다음에 하이비전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동차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반도체를 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한 2달 동안 반도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반도체 업종들에 집중을 하시고 카메라 모듈 쪽에는 모멘텀이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업황 자체가 반도체가 바닥에서 돌아서면서 전체적인 업황이 돌아서고 있는 거고요. 카메라 쪽은 아이폰 15 그리고 테슬라 이 두 기업에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 많이 비중을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판 쪽에는 BHE가 있고요. 더구전자도 여기 카메라 요게 이제 방진 이런 쪽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요 종목들 차트 흐름들을 한번 보자고요. 자, 이 종목들에 대한 내용은요. 제가 강한 주식 연구소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 또 카메라 관련주들 자료를 올려놨고요. 이 강한 주식 연구소에는 매일 단타 종목들 또 중장기로 100% 이상 터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추천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무료 추천주들만 해도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 사마전기 100% 넘었고요. 에코플라스틱 100% 넘었고 50에서 70% 넘어가는 종목들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강조드리는 것이 반도체 섹터인데요. 반도체 소부장 밸류체인에 대한 자료들도 좀 올려놨습니다. 이 종목들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선입니다. 이게 일선이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테마주들 아니면 이렇게 이슈가 터지는 뭐 카메라와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은 2선이나 3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종목들은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고 계속 돌아가면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들도 반드시 다운을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플 설치하시는 방법은 제가 유튜브에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댓글에도 고정 댓글에 링크 올려놨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사용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들 차트 흐름들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한 차례 조정이 나온 이후에 반등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1선 눌림목 정확히 확인을 했고요. 이런 조정들은 언제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정을 자꾸 겁내면서 시장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월 달에도 SVB 파산으로 인해서 한번 밀려 내려왔다가 슈팅 레인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4월 달에도 상당히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전고점대까지 와버립니다. 이렇게 올해 우리 시장은 추세가 대세 상승으로 갈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코스피 시장도 조정받는 거 보면요. 이전에는 조정이 이렇게 강하게 터졌었습니다. 이렇게 길게도 나왔고요. 그런데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짧게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에서 이탈하지 말고 지금은 주도 업종들 계속 갖고 간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단기 테마로만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 인프라 관련주들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에서 강한 몇 종목이 있습니다. HD 현대 건설기계인데 요거는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미 이전부터 상승은 시작은 됐습니다. 파동으로 보시면 여기가 1번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2번이죠. 바닥 하나 둘 세 개 잡고 나서 3번 나오고 4번 볼린저 밴드 돌파 나오고 11선 눌림목 5번 나왔고 6번 터진 다음에 내려와서 어디서 여기에서 박스권 만들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7번 나오고 나서 8번 가고 있습니다. 전고점대 부근을 돌파하려는 시도들이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안착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눌러주는 구간에서는 차분차분 잡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슈가 완전 끝날 때까지 한번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가장 강한 것은 이제 DY 파워가 되겠습니다. DY 파워 같은 경우에는 파동보다는 이런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추세에 대해 저항권을 오늘 강력하게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했다. 그러면 안착 구간이 어떤 구간에서 나오겠습니까? 대략적으로 요 추세대 상단에서 안착하고 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 아니라 DY 파워는 눌러주는 구간에서 매수해서 들어간다. 특히 이제 DY 파워는 실적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밸류 자체도 그렇게 비싼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DY 파워도 눌러주는 구간 보시면 될 것 같고, 진성 TC는 후발로 따라가는데 자 보세요. 자잘자잘한 파동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큰 세력들이 지금 붙은 건 아니에요. 파동이 여기가 1번, 2번 나왔고 여기 4번 나왔죠. 그죠? 볼린저 밴드 돌파해서 내려왔다가 5번 나오고 7번 나오고 나서 8번, 9번, 10번 가고 있다고요. 그죠? 여기가 7번, 8번 나왔고 안착하는 구간이 9번.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0번 나오고 있는데 요 파동들을 주봉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 파동이 뭐가 나오는 겁니까? 주봉에서 1번 터졌고 2번 쌍바닥 잡고 3번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요게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진성 TC는 15,000원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는 대세 상승 파동들 하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도화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 보면 바닥에서 잔잔하게 지금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할 만한 구간이에요. 다만 이제 21선을 완벽하게 안착해 놓지 못한 애들 있죠. 이런 것들은 조금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볼린저 밴드 상단 쪽으로 붙여놓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서 제일 강한 HD 현대 건설기계, DY 파워, 진성 TC 정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후발로 따라갈 수 있는 현대 에버다임 그리고 도화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 정도 보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이폰과 테슬라에 다 걸려있는 이제 LG 이노텍 밸류 체인들을 좀 보실 텐데, LG 이노텍이 사실은 되게 불쌍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멍청한 짓도 했죠. 기판 쪽에 수요가 떨어지고 있는데 대규모 증설을 하면서 한 4천억 정도를 갖다가 공장 증설을 했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기관과 외인들의 강력한 손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박살냈다는 거예요. 추세 자체. 그러니까 다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항대가 어디 만들어졌습니까? 여기가 저항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손절을 전부 다 하고 나서 올라가도 막히고 그러죠. 이번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에 상승은 조금 다릅니다. 이때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것은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죠. 그리고 업황이 나빠지는 대세 하락기였고, 지금은 호재가 나오면서 재료가 있으면서 업황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돌파가 나올 가능성들 많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은 단타 칠 필요 없이요. 이거는 눌러줄 때마다 11선 근처에서 좀 모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자화전자. 이것도 볼만하죠. 자화전자는 파동 종목이 아니라 추세 채널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거는 채널 하단 근처 오면은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해 가지고요. 어디 가서 여기서 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아까 우리가 봤던 DY 파워처럼 돌파가 나와 버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착하는 구간에서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바전자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종목이고요. 나무가는 요거는 굉장히 끼가 있기는 합니다. 이전에도 지수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한 번씩 툭툭 튀어줬었는데 명확하게 지금 보이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박스권 흐름들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 하단, 또 하단, 상단 이렇게 아주 정직하게 매매가 되고 있는데 파동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파동이 이렇게 저점이 올라가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종목은 우리가 어디에서 봤죠? ISC에서 우리가 이런 차트 흐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채널을 하나 갖고 올라가던 종목이 고점에 올라가고 나서 돌파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 대세 파동이 나와버리죠. 요거를 나무가에서도 한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무가는 여러분들 지금부터 좀 모아갈 수 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 카메라보다 어디가 더 중요하다? 반도체가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중을 반도체에 완전히 실어버리고 남은 자금 가지고 카메라 아니면 인프라 이런 것들을 공략하는 거지 반도체를 팔아가지고 카메라를 공략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이비전 시스템 한번 볼게요. 하이비전 시스템은 고점 올라갔다가 요거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수급이 하나 나갔습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나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1번 구간으로 들어가는 대세 하락 파동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할 것은 이게 과연 7번으로 갈 것이냐. 그죠? 파동으로 보면 여기 4번 나왔고요. 이게 갔다가 5번 나와서 6번 갔잖아요. 6번 갔다가 요게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서 7번이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1번으로 가느냐 그거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지켜보시면서 이 박스권의 하단부를 지켜주는지 손바뀜이 여기서 일어나는지를 보고 슬슬슬 모아 가신다라고 하면 하이비전 시스템 괜찮습니다. 기업 수주도 늘고 있는 상태고요. 요거 주봉에서 보시면 1번 터졌고 여기 쌍바닥 만든 게 2번 나왔죠. 여기 돌파가 나오면서 4번, 5번, 6번 갔다가 지금 7번 가는 거라고요. 7번 갔다가 올라가서 8번, 9번 안착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9번 안착 이후 10번 가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대세 상승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도 지금은 관심권에 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에 많은 자료들 올라와 있습니다. 각종 테마뿐만이 아니라요. 그때그때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또 이슈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HBM 관련주들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신고가 안 나온 거 있나요? 한미반도체 신고가죠. 이오테크닉스 신고가. 여기에서 신고가 다 터진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들고 계시면 테마주가 왔다 갔다 하면서 깨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들을 편안하게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 우리 강한주식연구소에서 정리해드리는 종목들은 반드시 관심 종목에 등록해 두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